젠슨 황이 일본에 갔습니다. 이미 한 2달 정도 된 이야기인데 그 서밋에서 젠슨 황은 미래의 AI는 과연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요즘에 AI라고 생각하면 가장 쉽게 떠올리는 것들이 챗GPT, 테슬라, 미드저니 이런 거잖아요. 테슬라는 자율주행 자동차이고 우리는 앞으로 자율주행 드론도 나올 것이고 자율주행 여객기도 나올 수 있고 막 이런 다양한 그런 자율적인 것과 관련된 AI적인 상상을 펼치기도 하고, 그리고 챗GPT, 미드저니 이런 거는 대표적으로 생성형 AI죠. 어떤 텍스트를 입력을 했을 때 텍스트를 생성해 주던지 이미지를 생성해 주던지 비디오를 생성해 주던지 나중에는 텍스트 말고 다른 것을 기반으로 한 생성형 AI들도 훨씬 더 대중화된 형태로 많이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챗GPT, 테슬라 이런 것들은 크게 보면은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AI로 만든 상품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AI가 탑재된 상품. 그런데 젠슨 황은 AI는 단순 상품으로 머무르지 않고 플랫폼이 될 것이다 라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챗GPT, 테슬라는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단순 특정 상품을 넘어서서 그 위에서 많은 일들이 펼쳐질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은 하나의 상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이 위에서 사람들이 되게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실행시키고 그거를 바탕으로 상당히 많은 활동 또 비즈니스를 펼칠 수가 있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챗GPT 같은 것도 우리는 챗GPT, 저 같은 이 평범한 사람들은 챗GPT를 단순히 그래 내 유튜브 채널 발전시킬 만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줘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용도 정도로 이용을 하지만 사실은 챗GPT를 이용해가지고 훨씬 더 발전된 어떤 다른 서비스들을 구축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애플리케이션도 만들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테슬라를 그저 운전을 편하게 하는 용도로만 이용을 하겠지만 나중에는 이 테슬라라는 자동차 위에서 어떤 영상을 본다든지 사람들끼리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회의를 한다든지 택시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요즘 우리가 흔히 접하고 있는 많은 AI 서비스들도 다 플랫폼이긴 한데요. 근데 우리가 AI를 아직까지는 되게 강력한 플랫폼이라고 잘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사람들이 AI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그래서 어떤 좋은 상품들이 출시될 것인가를 위주로 여전히 우리는 AI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젠슨 황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펼쳐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젠슨 황이 앞으로 유행할 AI로 크게 2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디지털 AI 워커입니다. 디지털 AI 워커는 나 대신 많은 일을 처리해주는 가상의 에이전트, 비서, 조력자예요. 챗GPT가 지금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디지털 AI 워커죠. 그냥 내가 컴퓨터에다가 아니면 스마트폰에다가 이런 도와줘 라고 입력을 했을 때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것 아니면은 나의 대화 상대가 돼줄 수 있는 것, 여행 플랜 좀 짜줘 하면은 그것을 짜줄 수 있는 어떤 서비스, 시스템 그런 것이 디지털 AI 워커입니다. 젠슨 황은 앞으로 이 디지털 AI 워커의 보급으로 AI가 사람들의 아주 많은 일들을 대체할 건데 근데 다만 지금 우리는 되게 AI의 발전에 대해서 겁을 먹는 게 그럼 내 일자리도 완전 없어지는 거 아니야? 뺏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흔히 하지만 젠슨 황은 AI는 50% 사람들의 직업을 아예 대체해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100% 사람들의 각각의 그 일들 중에서 50%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유튜버들은 AI 유튜버에 의해서 완전히 대체가 된다기보다는 AI를 이용해서 영상을 만드는 프로세스를 훨씬 더 단축하고 효율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AI에 의해서 사람들이 대체되는 게 아니라 AI를 활용할 줄 아는 더 효율적인 인간 노동자들에 의해서 다른 노동자들이 대체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AI는 물리적 AI 로봇입니다. 챗GPT처럼 단순히 가상의 인터넷 공간에서 무엇을 해주는 게 아니라 아예 물리적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대신 해주는 거죠. 인간의 물리적 작업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런 물류센터에서 인간 대신 물건을 날라줄 그런 로봇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산을 해볼 수가 있죠.
젠슨 황은 유용한 AI 로봇의 대표 주자가 두 가지 있다라고 또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율주행 자동차예요. 자율주행 자동차도 우리가 흔히 지금 로봇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큰 관점에서 보면은 일종의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율주행 자동차가 우리 삶에 어마어마하게 파급력을 끼칠 것이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지금의 이 세계 환경 자체가 이미 자동차를 위한 환경으로 많이 구축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미국 같은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땅덩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없이는 사실은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구가 엄청나게 많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삶에서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키게 되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유용한 AI 로봇의 대표 주자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인간처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로봇인 거죠. 이것도 왜 앞으로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가질 것이냐를 생각해 봤을 때, 이미 우리 인간은 우리의 환경을 인간의 신체 구조에 맞게 편성을 해놨기 때문이에요. 의자의 높이라든지 선반의 높이라든지 어떤 마트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이 다니기 편한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로봇들도 물론 훌륭하겠지만, 예를 들면 이미 우리는 로봇 청소기 같은 걸 잘 쓰고 있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인간처럼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이 나온다면 이 인간적인 환경 속에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인간적인 일들을 잘 처리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받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마트에서 카트를 대신 끌어주는 그런 로봇을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마트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 구조물들을 인간적인 취향이나 신체 구조에 맞게 편성된 그 환경을 자유자재로 잘 넘나들면서 물건도 집어줄 수 있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러려면은 인간처럼 생긴 로봇이 제일 효율적일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젠슨 황은 이 디지털 AI 워커와 AI 로봇은 모두 앞으로는 AI 플랫폼 위에서 각 개인, 각 회사, 각 국가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작될 것이다 라고 예측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단순히 앞으로 그냥 모든 사람들을 위해 범용적으로 나온 특정한 AI 프로그램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챗GPT죠. 테슬라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는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형태에 최적화된 AI 시스템, 예를 들어서 내가 치킨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다. 그러면 치킨집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최적화된 AI 로봇, 이런 거를 나 스스로 한번 고안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특정한 회사가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각 국가마다 다 교통 체계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들에서 다르잖아요. 그러면 한 국가의 정부는 그 국가에서 가장 최적화된 어떤 특정한 AI 시스템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맞춤형으로 사람들은 AI를 스스로 제작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젠슨 황은 말을 해요. 그래서 이 AI라는 거는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 인프라이고, 그 위에서 각종 AI 상품이 생산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엔비디아는 그래서 칩을 제공을 하고 사람들이 비교적 쉽게 AI를 스스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함으로써 앞으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무한한 상상력을 펼치면서 다양한 AI를 스스로 최적화시켜서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지금의 챗GPT는 물론 플랫폼이에요. 챗GPT 위에서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AI를 생산하는 플랫폼으로 우리가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챗GPT한테 이러한 AI를 만들어줘 라고 한다고 해서 챗GPT가 굉장히 막 고등적인 AI를 우리한테 만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젠슨 황은 앞으로 이 AI의 진정한 혁명은 AI라는 하나의 거대한 인프라가 만들어질 것이며, 그 위에서 사람들이 AI를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능을 가진 상품이 아니라 지능 자체를 우리는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테슬라 역시 플랫폼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봇 택시 같은 것이 대표적인 거고, 이 테슬라 자율주행 플랫폼 위에서 택시 서비스가 운행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테슬라를 이용해서 어떤 다른 AI를 만드는 단계까지는 아직은 나아가지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AI는 그 방향으로 발전할 거라는 겁니다. 이 AI 워커와 AI 로봇이라는 상품은 모두 데이터를 통한 학습을 필요로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들을 집어넣어가지고 학습을 시켜가지고
AI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한다면, 로봇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어마어마한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정보들, 필요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움직였더니 사고가 났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움직였더니 사고가 안 났다라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어줌을 통해서 그 기계가 여러 장애물들과 다른 차들을 피해가지고 잘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렇다면 결국엔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시키냐, 즉 이 AI라는 거대한 인프라를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 무한한 AI 상품이 탄생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아주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그 AI를 학습시킬 수가 있지만, 그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AI를 학습시킬 수가 있지만, 만약에 그 AI 학습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용이하게 해주는 시스템이 등장을 한다면, 이미 어느 정도 등장을 해 있지만 앞으로 엔비디아는 그거를 훨씬 더 많이 발전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만약 그 방향으로 어마어마하게 발전이 일어나다 보면은 앞으로는 마치 우리가 이미 블로그라는 시스템이 네이버에 의해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블로그를 만들어서 자신의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고, 유튜브 채널도 이미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잘 주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처럼 자신만의 AI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를 선별해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마치 이 유튜브라는 생태계는 똑같은 도구를 모두에게 제공하지만 그걸 어떻게 이용해서 어떤 영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올릴 거냐는 무궁무진하듯이요. 이런 의미에서 젠슨왕은 AI는 전기의 발명과 같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단순히 어떤 작은 스몰 스텝이 아니라 인류 사회를 어마어마하게 바꿔놓을 새로운 그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이다라고 평가를 해요. 전기는 인프라죠.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위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전기의 어마어마한 잠재력입니다. 이런 도로라는 인프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프라는 사실 다 이런 특징을 품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프라가 깔리면 그 위에서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회가 생겨나요. 도로가 생기니까 그 위로 차들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여러 지역들이 연결이 되니까 택배라는 시스템이 예를 들면 가능해지기도 하고, 택시라는 시스템도 가능해지고, 일일 배송이라는 쿠팡의 시스템도 가능해지고, 그런 것들이 이 도로라는 인프라가 없으면 상상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AI의 진정한 혁명은 이 AI 인프라를 통해서 누구나 AI를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게 진짜 AI 혁명이다라는 겁니다. 그 플랫폼은 하나의 플랫폼, 하나의 인프라가 발전을 할 때 연쇄적인 발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가 있으니까 그 전기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누군가는 만들 수 있게 되고, 컴퓨터가 있으니까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누군가는 인터넷을 발전시키고, 인터넷이 있으니까 그 인터넷을 이용해서 누군가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만들고,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있으니까 누군가는 그 유튜브를 이용해서 크리에이터, 자신의 채널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또 다각도로 여러 사업 모델을 구축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아마 그 크리에이터라는 하나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연결된 상태에서 여러 각자의 사업을 운용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AI 같은 경우는 젠슨 황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전의 발전들과 이렇게 그냥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플랫폼 위에서 발전한 또 하나의 플랫폼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기에는 너무나 혁명적인 새로운 인프라다라는 식으로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AI를 평가할 때 지금까지는 단순히 그냥 지능적 상품이다, AI는 지능을 가진 어떤 로봇이라든지 에이전트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지능을 만드는,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지능을 만들 수 있는 인프라로서의 의미가 진짜 AI의 혁신적인 의미다라는 거죠. 앞으로 사람들은 자신만의 챗GPT, 한 마을을 위한 인공지능 버스 시스템 등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를 집어넣고 나의 최적화된 의사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모았던 여러 사진과 내가 어렸을 때부터 기록했던 일기와 이런 것들을 다 학습시켜서 나에 대한 아주 좋은 답들을 내려줄 수 있는 나만의 챗GPT, 이런 거를 앞으로 만들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젠슨 황이 이 발표를 일본에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일본에서 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번에 그 소프트뱅크와 협업을 해가지고 일본 전역에 이 AI 인프라를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범적으로 광범위하게 깔려고 한다고 해요. 그럴 계획을 가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아직은 각 개인들이 누구나 AI 자신만의 지능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많은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AI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일본에 깔겠다는 거예요.
이 소프트뱅크는 이미 되게 광범위한 5G 랜을 갖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는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깔아놓고 있어요. 전국에. 근데 거기에다가 젠슨왕은 엔비디아의 칩을 이용해가지고 AI 스테이션 같은 것들을 많이 깔아가지고 이 AI 랜, AI 텔레커뮤니케이션 체제를 만들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의 보이스, 비디오, 텍스트를 빠르게 전달하며 나중에는 지능 자체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누구나 AI를 만들고 구매하고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말만 들으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잘 이해가 저도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걸 하겠다는 겁니다. 각 자동차마다 카메라를 달아놓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가 실시간으로 도로에서 수집이 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각 자동차마다 그 정보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AI를 각 자동차에 탑재하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는 어마어마하게 무겁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그 AI 컴퓨터들이 있는 스테이션들을 각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설치를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카메라들에 의해 가지고 쏟아져 들어오는 시각 정보들을 다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각 정보들을 다 전달받아서 이해하는 AI 베이스 스테이션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이해된 정보를 또 역으로 그 자동차에 전달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정보를 전달받은 그 자동차 체계들은 실시간으로 훨씬 더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젠슨왕이 든 예시는 말을 걸 수 있는 공장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각 공장들이 자체적으로 AI 그 컴퓨터 스테이션을 갖출 필요가 없이 엔비디아와 소프트뱅크가 제공하는 AI 스테이션을 이용해서 공장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카메라들이 달려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센서들도 달려있을 거고. 그러면 그 정보들을 다 그 스테이션에다가 전달을 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리고 그거를 실시간으로 그 AI는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공장 관리자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이 공장을 위해서 옵티마이즈된 최적화된 챗GPT처럼 지금 오늘 공장에서 뭐 이상은 뭐가 있니? 오늘 공장에서 좀 다친 사람 없어? 병에 걸린 사람은 없니? 오늘 이 발주 내용은 어떻게 되니?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다 물어볼 수 있는, 그리고 그 물어보면은 그냥 거기에다가 다 편리하게 답을 해주는 스마트 공장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게 젠슨왕의 발표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에는 어떤 하나의 AI 시스템을 주는 게 아니라 이 AI 플랫폼을 이용해서 각 사람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그런 AI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사회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거기에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데이터 구축에 참여해서 맞춤형 지능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공장을 운영하는 AI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냥 아무나 그걸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공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러이러한 데이터가 우리 공장에 있어서 중요한 데이터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기계에다가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 공장 특유의 가장 효율적인 AI를 만들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젠슨왕은 그런 식으로 설명해요. 막 아티스트들이 막 되게 불안감을 품잖아요. 앞으로 AI에 의해 가지고 나의 예술적인 작업이 다 대체되는 게 아닐까. 그게 아니라 앞으로 예술가들은 AI에 과연 어떤 것들을 학습시켜야 이 최적으로 나의 예술적인 감각을 펼칠 수 있는 AI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겁니다. 데이터 구축을 결정하는 사람이 그 아티스트의 중요한 그 전문성을 가진 영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젠슨왕의 발표 자리에 소프트뱅크의 그 손정희, 마사요시 손이 왔어요. 거기에서 둘이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소개할 때 젠슨왕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사는 한때 엔비디아의 최대 주주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한때 그랬대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뭐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그런 기업이 됐잖아요. 시가총액으로. 그러니까 이 말을 하니까 손정희가 하면서 막 울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지금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이익이 났을까. 후회를 하는 거죠. 근데 젠슨왕도 같이 우는 거예요. We can cry 그러는 거예요. 뭐지? 젠슨왕은 아직도 지분 많이 갖고 있는데 왜 손정희는 지분을 좀 잃은 거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해도 젠슨왕은 뭐 후회할 건 없지 않아? 뭐라고 말해줬냐면 손정희가 젠슨왕이랑 되게 친했대요. 오래 전부터. 그래서 프라이빗하게 서로 이야기할 때도 있었는데 그 프라이빗하게 손정희가 젠슨황한테 아무도 모르게 했던 말이 뭐였냐면 10년 전에 그런 말을 했대요. 젠슨, 너는 미래를 바꿀 거야. 너는 지금 미래를 만들고 있어. 근데 아직 너의 그 가치를 시장은 이해를 못해. 그래서 당분간 너는 앞으로도 힘들 거야. 시장이 너를 이해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한테 돈을 꿔줄게. 너가 이 회사 지분 100%를 다 사.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손정희가. 왜냐면 시장에서 막 엄청 좋은 평가를 받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때 너가 지분을 다 사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한번 같이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젠슨항이 그걸 거절했대요. 아, 됐습니다. 젠슨항은 그걸 엄청 후회가 된대요, 지금은. 아, 그때 내가 엔비디아 100% 지분을 다 갖는 사람이 됐으면 얼마나 더 돈이 많을까. 그거를 후회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재밌는 썰이고 여기서 손정희가 되게 중요한 말을 하나를 해요. 젠슨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때 일본은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의 모든 기술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였는데 사실은 이 소프트웨어가 주축이 된 이 인터넷의 시대에는 옛날만큼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한 지가 좀 됐다. 그게 좀 왜 그럴까 이런 식으로 젠슨이 말하니까 손정희가 하는 말이 일본인들은 모노즈쿨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 물건을 만드는 것을 중시했다. 이 모노즈쿨이라는 말이 물건을 만든다라는 말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장인 정신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그 눈에 보이는 실체적인 기계 같은 기계라든지 뭐 칼이라든지 도마 막 이런 진짜로 고퀄리티의 그 물건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만드는 거를 중시하지 이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못 믿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생각했고 아직까지도 많은 일본인들의 인식이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무언가 허상인 거고 그거는 정말로 우리가 가치를 부여할 만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식 때문에 일본은 뒤처지게 된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었는데 근데 하나의 주요 포인트가 일본인들은 로봇에 미쳤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전 세계 산업용 로봇의 약 50%가 되게 놀라운 수치인데 일본에서 생산된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은 그 로봇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옛날 만화부터 애니의 로봇에 대한 로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초창기에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은 실제로 일본에서 많이 나왔었고 근데 요즘에는 사실은 막 테슬라 그런 데가 오히려 더 막 좋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앞서서 개발하고 있고 그런 게 아마 일본인들이 보기에는 좀 탐탁치 않을 텐데 근데 이게 앞으로 이 엔비디아와 합작한 AI의 미래에서는 일본에 되게 주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AI가 기존의 소프트웨어와 다른 점은 뭐냐면 유연성이에요. 뭐냐면 기존에 일본인들이 그 소프트웨어가 잘 발달하지 않은 그 일본의 특성 안에서 고도의 그 하드웨어적인 기술력을 통해 가지고 만들었던 거는 특정한 일을 처리하는 로봇이에요. 공장에서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조립을 해준다거나 그런 로봇인 거죠. 이것은 엄청 잘해요. 이 한 가지 일은 엄청 잘해요. 근데 다른 일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일본인들이 머릿속으로 정말로 로망으로서 품고 있는 로봇은 이 오른쪽의 로봇이란 말이에요. 진짜로 이 범용적인 로봇. 가서 싸우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도 처리해 줄 수 있는 진짜 다재다능한 로봇을 일본인들은 사실 로망으로서 품고 있을 텐데 AI는 이것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로봇은 하드웨어만 발전한다고 진짜 좋은 로봇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범용적인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로봇이려면 AI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학습하고 스스로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AI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는 일본인들도 아마 앞으로는 AI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게 이 젠슨황과 손정희가 공통으로 가진 기대감이고 그래가지고 엔비디아와 소프트뱅크가 깔아놓은 AI 그리드 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AI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 두 기업과 투자자들이 하는 기대입니다.